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1살 여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도권의 한 국립대 경영학과 진학을 목표로 했었지만 정시에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원하는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다른 4년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고 싶었던 경영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면서 대충 성적에 맞춰서 지금 학교를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공이 너무 적성에 안 맞습니다. 저는 이과보다는 문과 체질인데 제가 어쩌다가 공대를 왔습니다. 컴퓨터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지 하고 컴퓨터 공학을 선택했는데 1학년 때는 기초 필수로 수학, 물리, 화학을 들어야 했어요. 저는 정말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2학년이 되니 자연스레 전공 수업은 더 많아졌습니다. C++, 자바, 디지털 공학 등 수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전공 자체가 저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컴퓨터 공학 전공이 정말 여자가 하기에는 힘들다고도 하더라고요. 팀 프로젝트 할 때도 프로그램 하나 짜는데 여러 명이서 거의 밤새고 집에도 못 가고 그러거든요. 이쪽으로 취업을 하면 더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 선배들 몇 명은 저한테 적성에 안 맞으면 그냥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다른 데 원서 넣어서 내년에 재입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원서를 넣어볼까 생각하다가도 지금 와서 다시 재입학을 하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내신 등급이 좋지 않아서 수시로는 웬만한 학교는 원서도 넣기 어려울 것 같고 정시로 들어가기에는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시 시작하기에는 지금까지 2년이란 시간과 등록금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요. 그냥 이대로 있자니 앞으로의 미래를 망칠 것 같고 처음부터 다시 학교를 가자니 현실적으로 너무 막막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강사님의 조언을 꼭 듣고 싶어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요즘 다수의 대학생분들이 비슷한 고민으로 공감을 많이 할 사연이네요.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이현정입니다. 저는 마인드 강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처럼 많은 대학생들이 전공 변경이나 진로 변경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 1,0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전공이나 진로 변경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대학생이 53.7%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와 같이 전공이나 진로 변경을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사연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과에 그 성적을 맞춰 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막상 자신이 원하는 과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자신의 진로와 맞지 않음을 발견해서 아닐까 싶어요. 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좀 더 좋은 기업에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 전공 변경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정말 소수더라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자 중에서 52.3%는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인데요. 저도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마인드 교육을 하기 전에는 증권회사 IB에서 7년을 근무했는데 사실 저는 전공이 일본어거든요. 전공과 정말 무관한 직업을 가지셨었네요.
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전공 선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전공이 무엇이냐,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대학생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대학생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각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하고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쉽게 절망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도 이 문제를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마음먹으며 문제를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얕은 지혜를 가진 사람과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얕은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올라오는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부담스러우면 피해버리고 귀찮으면 안 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잘 하려고 하지를 않죠.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서 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매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제가 해야 할 일인데 하기 싫어서 조금만 이따 하자, 내일 하자 하고 미루다 보면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일이 더 쌓여서 더 하기 싫고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 모두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참된 지혜는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고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대신 생각하기 쉬운 자신의 얄팍한 지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서울이 영하 30도로 기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얼어붙어 당장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KTX나 1호선 같이 열차 레일 실외에 있는 경우에는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지되어 교통 대란이 발생할 겁니다. 얼마 전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로 떨어졌었을 때 빙판길 사고와 계량기 동파 등 피해가 속출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영하 18도로 떨어졌을 때에도 피해가 속출했는데 우리나라는 영하 30도를 견뎌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몽골은 어떨까요? 몽골은 겨울 기온이 보통 영하 25도까지 내려가고 종종 영하 35도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축적된 몽골의 지혜를 배우고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서울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한파였을 때 일어날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 경험이 있던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점이 필요한 지혜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처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갈 때, 그리고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나려고만 하지 마음의 세계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지혜를 담는 그릇이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높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참된 지혜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 대학생 시절부터 이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토론식 교육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 0.2%에 불과하지만 하버드, 예일 재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 유대인의 교육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마인드 스케치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예요. 이 교육은 생각의 근육을 키워준다고 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교육법을 적용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아졌죠. 주입식 교육과는 다르게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측면의 반론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유대인들의 교육을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명하죠?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여 크게 성공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자님 혹시 MP3 아시나요? 네, 그 90년도인가? 한창 유행했던 뮤직 플레이어 기기잖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음악을 인터넷을 사용해서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는 MP3의 음악을 다운받아서 들었어요. 요즘 아이팟이 단종되면서 중고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팟이 MP3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MP3 붐이 일었을 때 MP3 플레이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애플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아이리버라는 회사였습니다. 기능과 편리성에서 대중들의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승승장구했었어요. 그러나 곧 애플, 삼성전자, 소니 등 대형 업체가 MP3 플레이어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 몇 년이 되지 않아 MP3 시장의 1위가 바뀌고 말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애플사의 아이팟입니다. 그동안 편리한 기능을 추구했었다면 아이팟은 단순한 음악 재생용 도구가 아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나만의 음악 컬렉션을 가능하게 해주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아이팟의 탄생 배경에는 MP3의 성능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고객에게 어떤 놀라운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고객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아이팟을 개발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학창 시절에 아이팟이 없던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런 스티브 잡스의 신념에 충실하게 아이팟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고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힘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기능이 생기는데요. 자신의 지혜로만 살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이 참된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전공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고민을 하고 있는 한 대학생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는 챔피언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많은 경쟁자들과 시합을 할 때 특히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두려운 마음,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불가능이란 한 명의 의견일 뿐이라는 말을 되뇌었다고 하죠. 생각 속에서 어렵다 하니까 정말 어려워지는 건데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정말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받아들여 밝고 힘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님께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데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 나에게 없는 지혜와 능력을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안 될 것 같고 두려운 생각을 가진 내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의견과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 더 나은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